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죠? 그래서요, 오늘은 시원하게 생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두환이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강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고서 집권한 전두환은 뻔뻔스럽게도 통치구호로서 정의사의 구현을 내세웠습니다. 인간 살인마인 전두환은 왜 자신의 실체하고 정반대인 정의사의 구현을 내세웠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이 만든 당이 있는데 당 이름이 바로 민주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지 않고 독재를 했었던 파시스트인 전두환이 왜 자신의 당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결론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의 사상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의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전두환은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정의와 민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민중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본질이었었던 부정의, 불의라든지 독재, 억압 이런 것들을 통치구호로서 내세운다 그러면은 민중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중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였었던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 이런 민중의 사상에 기반해서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들이 원하는 사회를 그대로 통치 이데올로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들, 다시 말해서 피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재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는 바로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1972년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들면서 박정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신의 체제가 독재 체제다라는 것들을 선전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서구의 전통과 우리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적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실은 긴급 조치가 상징하듯이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독재 체제였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중국식 민주주의도 그것도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 자신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민중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배 계급의 사상,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그거를 재가공을 해서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민중들한테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사의 구현이 됐던 한국적 민주주의가 됐던 이런 식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피지배 계급의 사상에 기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피지배 계급이 그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정의가 본래 상징하고 있는 바를 곧대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를 우리는 박정희 유신체제의 말기 부마항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선언문의 제목이 바로 민주선언문입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가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의미의 민주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 선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자유의 착취무리, 불의의 무리를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 그래서요,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거부를 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봉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피지배 계급의 봉기의 사상으로 바뀌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였었던 4.19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반공주의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압살이 되었고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도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중들은 들고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내세웠었던 자유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선언문에서 제목이 바로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민주주의와 관련지어서 부정선거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 다시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19에서도 지배 이데올로기였었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봉기의 사상으로 전화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근대 시대에도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봉기의 사상으로 전화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적절한 예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3월 달에 있었던 백산에서의 경문에서 동학농민군들은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함이며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축멸코자 함이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유교 이데올로기였었던 의라는 사상, 다시 말해서 정의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이라고 해서 의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의 의, 정의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 계급이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자신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중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는 보편화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지배 계급의 사상으로부터 기반을 해서 그거를 재가공을 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고요. 이렇게 재가공된, 재포장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민중들에게 내려보내지만 민중들이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의와 민주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봉기의 사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피지배 계급의 사상이었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피지배 계급의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